수도 딱 3판만 치실래요? 뭐를 쳐요? 독수리 술도가의 별채 응접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아 오래된 기와 위를 감싸고 있었고 등불 아래 놓인 나무 테이블에는 한동석이 준비한 와인과 2개의 빈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은근한 설렘과 알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동석은 호텔에서 갓 돌아온 듯 정장을 차려입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류 가방을 벽 한켠에 내려놓았다. 평소 냉철하고 단정한 그답지 않게 오늘은 그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아직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그 순간 별채의 문이 살짝 열리며 기름 냄새와 함께 술도가의 공기 속으로 마광숙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다른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피로와 놀람, 그리고 약간의 의문이 섞여 있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광숙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할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동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녀를 맞았다. 광숙은 잠깐 눈을 깜박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았다. 동석은 벨벳 상자를 열며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다. 테이블 위의 등불이 그 보석에 부딪혀 금빛으로 빛났다. 광숙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중했다. 이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정식으로. 광숙은 순간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며 그동안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모두 스쳐가는 듯했다.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견뎌온 날들, 장모의 날 선 시선과 싸운 시간, 그리고 이 남자의 무심하면서도 묵직한 다정함까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저 받아도 되나요? 동석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당연합니다. 그는 그녀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조심스레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다. 반짝이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를 찾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광숙은 잠시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동석은 숨을 고르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키스였다. 그 짧은 순간 술도가의 어둑한 공기 속에 수많은 다짐이 맴돌았다. 그녀를 지키겠다는 다짐,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둘이서 함께 버텨가겠다는 다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술도가의 뒤뜰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호텔 직원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그러나 불길한 미소가 떠올랐다. 촬영을 마친 그는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다음 날 아침, 술도가의 새벽은 여전히 분주했다. 마광숙은 작업장 창고 구석에서 찜소체 고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어젯밤 동석이 반지를 건네주며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히 맴돌았다.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말이 그녀를 기쁘게도 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히게도 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약속. 그것이 오늘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시각 호텔의 구내식당에서는 은밀한 수근거림이 오가고 있었다. 정말 봤어. 술도가 여자랑 회장님이? 내가 직접 봤다니까. 반지까지 끼워줬어. 사진도 찍었어. 와 대단하다. 저렇게 대놓고 하다니. 그 말과 함께 동석과 광숙이 반지를 주고받는 사진과 영상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채팅방은 불타오르듯 달아올랐고 어떤 이들은 그 영상을 확대해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회사 사람들도 곧 알겠네. 벌써 기사라도 뜨는 거 아냐? 점심 무렵 그 소문은 박정수의 귀에도 닿았다. 그녀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비서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은은한 불빛 아래서 마주 앉은 동석과 광숙, 그리고 그가 반지를 건네며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박정수는 화면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이런 건 직접 봐야지. 마광숙 씨와 연락해. 오늘 저녁 술도가에서 보자고 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미묘한 떨림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속눈썹 아래 아주 작게 한숨이 흘렀다. 저녁이 다가오자 술도가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감돌았다. 마광숙은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아무 말 없이 작업복을 벗고 차분히 머리를 묶었다. 박정수는 비서도 데려오지 않은 채 혼자 나타났다. 고자동과 공장장이 인사를 건네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다. 괜찮아요. 별채에 자리 잡아두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녀가 별채에 들어서자
이미 테이블에 앉아있던 광숙이 고개를 들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차 두 잔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박정수는 앉자마자 그 찻잔을 밀어내고는 광숙을 바라봤다. 어젯밤 있었던 일, 다들 알게 됐어요. 당신이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사람 입은 무섭죠. 광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박정수의 눈매가 더욱 차가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광숙은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곧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건 장모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박정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이 섞인 미소였다. 진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사람 옆에 서면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 텐데. 감당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절 원망하지는 말아요. 광숙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어디선가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오후 술도가의 창고는 유난히 조용했다. 고자동이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통을 닫고 있는 사이 마광숙은 작업대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식도 없었고 얇아 금세 안의 내용물이 손끝에 느껴졌다. 무심코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필름 사진에는 젊은 박정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환히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발해 있었지만 어쩐지 낯이 익었다. 광숙은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마음이 심란해진 그녀는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려 창고 밖으로 나왔다. 쌀쌀한 바람이 볼을 스치자 차갑고도 아득한 기분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저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박정수가 숨기고 있던 무언가의 단서라는 것을. 그날 저녁 광숙은 용기를 내어 박정수가 머무는 호텔방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금의 침묵이 흐른 후 박정수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게 떨어져 있더군요. 광숙은 봉투를 내밀었다. 박정수는 그걸 받아들자마자 잠깐 움찔하더니 곧 표정을 숨기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괜한 걸 본 것 같다면 죄송합니다. 광숙이 말하자 박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광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억은 묻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조차 속이고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광숙은 그 말의 의미를 짚으려 했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진은 그냥 나만의 짐이에요. 더는 묻지 말아줘요. 하지만 광숙은 멈칫했다. 장모님께서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혼자 지고 가시지 않아도. 그때 박정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억마저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유리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다만 광숙 씨는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신으로 남아줘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 길로 방을 나서려는 순간 박정수가 문득 뒤를 불렀다. 광숙이 돌아보자 그녀는 말없이 손에 작은 약통을 쥔 채 그것을 내밀었다. 이걸 알고 있겠지요.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츠하이머 약이라는 것도. 박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알려진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다. 하지만 아직 동석이한텐 말하지 말아줘요. 그 애에게만은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남고 싶어요. 광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 순간 박정수의 눈가가 붉어지며 고요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호텔을 나와 술도가로 돌아가는 길, 광숙은 한동안 사진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남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박정수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지켜온 고통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박정수가 자신의 선택과 기억을 붙잡기 위해 술도가를 견제하며 지켜보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욕심이나 오해가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할 슬픔과 불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광숙은 별채로 돌아오자마자 작업복을 벗고 책상 앞에 앉았다. 사진을 떠올리며 작은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다. 당신의 과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숨겨둔 진심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까지도.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서랍 안에 넣고 고개를 들었다. 술도가의 어두운 작업장이 창밖으로 보였다.
그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햇살이 창고 천장을 비집고 들어오던 아침, 술도가 작업장 한가운데서 고자동이 양손에 종이 서류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다들 모이세요. 큰 소식입니다. 일하던 직원들이 멈춰서며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광숙도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로 고자동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고자동은 한참 숨을 고르며 종이를 펄럭였다. 미국에서 수출했던 장광약주가 현지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됐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마시는 보석이라고 불리며 난리라네요.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탄성을 터뜨렸다. 그동안 수출 물량이 적어내신 불안하던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진 듯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다. 광숙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내용을 읽었다. 영어로 된 기사 제목이 선명했다. 장광약주, The Hidden Jewel of Korean Tradition.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다. 술도가가, 그리고 그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 광숙은 한동석의 연락을 받고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회의 중에도 소식을 들었다는 듯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숙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야 술도가의 진가가 세상에 드러났군요. 광숙은 조금 쑥스럽게 웃었다. 다 회장님과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동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광숙 씨. 그 순간 로비 한편에서 휴대폰을 든 누군가가 그들을 훔쳐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지만 광숙은 애써 무시했다. 이제 이 정도의 소문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생겼으니 밤이 깊어갈수록 술도가의 별채는 더욱 고요해졌다. 낮 동안 가득하던 수량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어둠과 은은한 달빛뿐이었다. 그러나 별채 안의 작은 응접실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들거리는 고스톱패가 가지런히 섞여 있었고 그 옆에는 국화차가 김을 내고 있었다. 마광숙은 팔짱을 끼고 서서 벽시계를 바라보며 박정수를 기다렸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전화를 걸어 장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모님, 오늘 밤 고스톱 한 판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의 정적은 길었다. 그리고 이윽고 낮고 메마른 대답이 돌아왔다. 세 판까지만. 30분 후 별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정수는 들어서며 주위를 살피다 광숙의 시선과 마주쳤다. 여전히 단정한 스카프와 짙은 색 코트를 걸친 그는 예전처럼 위험을 내세우려는 듯 꼿꼿했지만 걸음마다 묘한 불안이 묻어났다. 이 늦은 시간에 참 별난 며느리군요.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자 광숙도 가볍게 미소 지었다. 별난 장모님께는 별난 며느리가 제격이죠. 앉으시죠. 테이블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없이 패를 섞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카드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돌아갔지만 그 안에는 무겁고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첫 판이 시작되자 박정수는 패를 내밀면서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광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눈길을 피하지 않고 대꾸했다. 알츠하이머 때문이세요? 그걸 숨기고 싶으셨던 거라면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박정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패가 탁 하고 떨어지며 테이블 위에서 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병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떨렸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패를 내밀었다. 그 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죠.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면서 박정수의 표정에는 점점 더 감정이 비치기 시작했다. 카드를 내려놓는 그의 손끝은 서서히 느려졌고 시선은 패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로 향했다. 내가 동석이 옆에 있는 당신을 못 견뎌 했던 이유.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기억이 무너져가는 게 두려워서였어요. 하나씩 지워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꼭 붙잡고 싶었던 거죠. 광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패를 내려놨다. 장모님, 붙잡을 건 추억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에요. 붙잡아야 할 건 사람입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참, 말은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기도 하네요. 광숙도 짧게 웃었다. 이제 마지막 판이에요. 이번에는 장모님이 이기셔야죠. 세 번째 판이 시작되자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두 사람은 패를 주고받으며 간간히 짧은 말을 나누었다. 그러나 마지막 패를 내려놓는 순간 박정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패를 내린 그는 광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잃어버린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초라하지만 버티는 바보 같은 나. 광숙은 천천히 그의 손을 덮었다. 장모님, 누구든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박정수는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다. 한동안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패를 쓸어 모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이기긴 했네. 마지막 판. 축하드려요. 광숙도 웃어주었다. 그 작은 웃음이 방 안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박정수가 일어나기 전 그는 광숙의 손을 꼭 잡았다. 부탁하네. 동석이 옆에 있어줘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딸처럼 있어줘요. 광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꼭 장모님 손을 제가 잡고 있을게요. 박정수가 돌아간 뒤 남은 카드들을 정리하던 광숙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술도가의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이곳도, 사람들도, 그리고 장모님도.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호텔 쪽의 불빛이 깜박이며 비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패를 쓸어 모으며 혼잣말을 했다. 패를 내려놓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야. 술도가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박정수와의 화해 속에 남겨진 여우는 앞으로 다가올 선택들을 예고하는 듯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